상무부가 인구조사 설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 문항을 빼고 질문지 인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아시안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아시아 민족 중 한인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투자이민 투자금 하한선이 대폭 상향 조정되는 등 올해 안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공원국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15명에 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상무부가 인구조사 설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 문항을 빼고 질문지 인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나온 연방대법원의 불허 판결을 수용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인구조사 주무부처인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을 내고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이 없는 설문지를 인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시민권 질문 문항의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그는 대법원을 존중하지만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하려던 나의 결정에 대한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 초점은 완전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거나 달리 표현하자면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상무부가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후 계속된 논란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설문지 인쇄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주 아시안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인구 중 한인은 네 번째로 많았으며 다른 아시안 민족에 비해 모국어 언론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 등이 공동 설립한 뉴저지 아시안 권익 옹호기관 저지 프라미스가 인구, 교육, 경제, 건강, 사회 참여 등 주요 부문에 걸쳐 뉴저지 내 아시안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내 아시안 인구는 2017년 기준 94만 1,057명으로 주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며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주에 이어 세 번째로 총 인구 중 아시안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중 한인은 10만 4,899명으로 아시안 중 인도, 중국, 필리핀계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은 모국어로 발행되는 신문 의존율이 가장 높았는데 한인의 28%가 모국어 발행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밝혔습니다. TV 방송도 한인은 18%가 모국어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아시안들은 뉴저지에 자리 잡은 이유로 일자리와 삶의 질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아시안 건강 현황에 따르면 미주 아시안들의 경우 사망 요인의 1위가 암으로 나타났으며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습니다. 백인의 경우 사망 요인 1위는 심장질환, 2위 암, 3위 호흡기 계통 질환 순이었습니다. 지난 1990년 뉴저지 아시안 구매력은 57억 달러였지만 2017년 570억 달러로 10배나 늘어나면서 아시안 경제력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간 소득의 경우 한인은 5만 달러대로 인도,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계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9년 뉴저지 전체 공립교 등록생 중 아시안 비율은 4.2%였지만 2017년에는 10.4%까지 높아졌습니다. 아시안 학생 수는 크게 늘었지만 다양성 논의 등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투자이민 투자금 하한선을 최소 135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국토안보부가 제출한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안은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대폭 인상과 리저널 센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투자이민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비리와 이민 사기에 온상이 되고 있는 리저널 센터 요건을 강화하고 연방 당국의 관리와 감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은 이 규칙 개정안은 조만간 연방 관보에 게재돼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제출한 규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최소 투자금 인상과 리저널 센터 요건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규칙 개정안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확정되면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은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은 현행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또 현행 100만 달러 이상으로 돼 있는 일반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은 185만 달러로 80% 상향 조정됩니다. 뉴욕시 공원국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공사에 대한 늑장 업무 처리와 화장실 위생 상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시 공원국 관련 감사 내용에 따르면 보도블록 보수 공사에 1년 이상이 소요됐고 시 공원 화장실의 관리 상태도 불량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2016-2017 회계년도에 접수된 보도블록 파손 관련 신고 총 11,392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 후 현장 확인을 마친 뒤 공사 시작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9일이었고 공사 완료는 평균 520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보수 공사를 마친 것은 10%에도 못 미치는 1,06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뉴욕시는 파손된 보도블록 때문에 다쳐 소송을 제기한 보행자 6명에게 총 130만 달러를 보상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시 당국의 늑장 대처에 대해 부유층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공원국은 접수 순서에 따라 허용된 인력과 예산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브롱스의 한 지역은 6년 넘게 파손된 보도블록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 내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휴지 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 상태가 엉망이며 이용 가능 시간에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특히 퀸즈 우드사이드와 써니사이드 공원 화장실의 25%가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아 5개 보로 중에서 최악인 것으로 꼽혔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15명에 달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람이 총 15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달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이용자 사고는 총 9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일 교통국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으며 경찰에게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뉴욕시 내 자전거 도로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데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뉴욕시의 자전거 도로는 총 1,333마일로 지난 2006년 513마일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 확대가 교통사고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 비해 자전거 사용이 적은 퀸즈나 브루클린 등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사고 위험, 교통 정체 등 문제를 지적하며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신설된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톤 일대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 한인들도 차선이 3개에서 1개로 줄어 교통 정체가 심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교사 중 18%가 투잡을 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30대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여름에 다른 직업을 찾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신임 교사들의 경우 임금에 비해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2016 학년도 18%의 교사가 학기 중 학교와 무관한 다른 일을 교사 업무와 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름 방학 때보다 학기 중에 교사직과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중 교사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한 교사는 평균 16%였습니다. 여름에 다른 일을 찾는 교사들은 재임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32%, 2년에서 4년 재직한 교사는 20%, 5년에서 9년 재직 교사는 17%, 10년에서 14년은 14%로 집계됐으며 15년 이상 재직한 교사들은 평균 13%가 여름에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교사의 연령별로 비교하면 30세 미만인 그룹의 26%가 여름에 다른 직업을 찾았고 30대 교사는 16%, 40대 교사는 14%, 50세 이상인 그룹은 12%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교사들의 여름 수입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연차가 1년 이하인 교사의 경우 여름 소득이 전체 연소득의 12%에 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임 교사들의 경우 임금에 비해 교육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 힘겨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에 따르면 2012-2013 학년도에 신규 임용된 교사 4,600명 중 약 41%에 달하는 1,882명이 임용 후 5년 안에 학교를 옮기거나 교사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하탄 미드타운 헤럴드 스퀘어에 자리 잡고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이 현재 건물 위에 오피스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10층인 메이시스 건물 위로 6,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오피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3스트릿의 경제발전지구 파트너십 회장 댄 비더맨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자리를 지키고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뉴욕에도 좋은 일이라며 메이시스 증축 계획을 반겼습니다. 32가 코리아타운 업계도 인근에 큰 건물이 신축돼 유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호재라며 새로운 건물 개발 소식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포화 상태에 달한 지역에 대형 상용 공간이 들어설 경우 교통 안전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14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일 브루어 맨하탄 보로장 역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경우 헤럴드 스퀘어 인근의 도로, 인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맨하탄 중심 상업지구에 들어가는 차량에 부과할 교통 혼잡료가 차량 정체를 줄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펜스테이션 확장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종착역이 그랜드 센트럴로 이동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건물로 인한 악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선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6월 달 총 64,202대를 판매해 지난해 6월에 비해 1.5%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판매 누계 역시 총 33만 3,328대로 지난해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달 총 1,887대가 팔려 137.06% 증가했고 6월까지 누계는 총 18대로 37.81% 증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미국 판매법인도 지난 6월 총 56,801대를 판매해 지난해보다 0.41%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계는 30만 4,844대로 3.84%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중 소울과 옵티마의 판매가 각각 11.1%와 7.7% 증가하면서 텔루라이드와 함께 판매고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3월부터 본격 시판된 텔루라이드는 6월에만 5,989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의 입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논평을 통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어제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학원 건물을 2029년까지 제3회 현지 학교에 장기 임대키로 한 결정은 모국 정부와 동포사회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총영사관 측은
남가주 학원 현 이사진이 장기 임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동포사회의 총의에 따라 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현 이사진 3명 등에 대해 입국 금지 등 모국 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LA 총영사관 측은 4명의 현 이사진은 윌서 초등학교 부실 운영과 폐교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만큼 차세대 뿌리교육 대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비치 지역에 가오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만 실비치 지역에서 최소 50여 명이 노랑가오리에게 물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랑가오리는 독이 있는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으며 사람에게 밟히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랑가오리의 가시에 찔릴 경우 통증은 물론 상처 부위가 붓고 경련이 올 수 있다며 해변가에서 수영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카톨릭 뉴욕 교구는 지난 2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성학대 피해 아동 관련법으로 인해 발생한 성직자들의 성학대 혐의와 관련된 소송들을 대처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교구는 아동 성학대 관련 피해자 323명과의 합의를 위해 총 6,5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지난달 시의회에서 열린 한인 등 아시안 비영리 단체 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뉴욕시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이민자는 뉴욕시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후 아시안 이민자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아시안 비영리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뉴저지 이민구치소 입구를 90분간 봉쇄하고 시위를 벌이다 3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가 허가증 없이 시위 중이었지만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여 경찰 측도 강경 대응하지 않고 시위대를 체포해 경찰 본부로 이송했습니다. 이번 시위대의 대변인은 IC 구치소의 현 상황을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빗대며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각종 분야 최고 경력의 5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며 내용은 상해사고, 부동산, 상법, 파산과 형사법, 이혼 상담, 이민법 등입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세무, 회계, 모기지, 법인 설립에 대한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으며 오후 한때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